이혼 조정 회의실 한가운데 상대 측 변호사가 서류 봉투에서 통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수현 씨는 자신의 명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가게를 책임져 온 것은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통장을 펼쳐든 변호사가 예금주 이름을 읽는 순간 수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서연. 그것은 수현 씨의 20년 지기 단짝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잔액 2억 3천만 원. 수현 씨가 전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남편 재민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현 씨는 23살의 재민 씨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서연 씨가 소개해준 자리였습니다. 재민 씨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수현 씨가 흘린 커피를 아무 말 없이 닦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결혼식 날, 수현 씨의 어머니가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수현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후 수현 씨는 모든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재민 씨의 월급 통장을 관리하고 보험을 들고 적금을 넣었습니다. 남편이 벌고 아내가 관리하는 것. 그게 이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재민 씨는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수현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놓고 현관 조명을 켜두고 거실 소파에 담요를 개어 두었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문제는 5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민 씨의 월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장 수당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현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대신 자신의 지출을 줄였습니다. 미용실을 끊었습니다. 점심을 김밥 한 줄로 때웠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만은 줄이지 않으려고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민 씨의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청담동 레스토랑 48만 원. 두 사람 식사, 수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식당은 결혼기념일에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수현 씨는 그 영수증을 서랍 깊숙이 넣어 두었습니다. 찢어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리면 없었던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버리면 진실을 영영 모르게 될 거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수현 씨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찻잔에 식은 보리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수현 씨의 대학 동기이자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수현 씨가 아는 서연 씨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웃고, 언제나 밝고, 언제나 수현 씨 편이었던 사람. 수현 씨가 시어머니와 다투고 울 때 새벽 2시에 달려와 준 사람.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을 때 택시를 잡아준 사람. 서연 씨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광고회사에 다니며 혼자 살았습니다. 수연 씨는 가끔 서연 씨가 부러웠습니다. 자유롭고, 세련되고,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 삶. 서연 씨는 가끔 수연 씨네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오고, 재민 씨와 셋이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재민 씨가 서연 씨에게 고기를 구워주는 것을 수연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친구니까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수연 씨네 집에 올 때마다 재민 씨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연 씨가 술에 취하면 재민 씨가 택시를 태워다 주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재민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연 씨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재민 씨는 현장 반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화면에 서현 씨 이름이 스쳐 지나간 것을 수현 씨는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의심은 신뢰를 깨뜨리고 깨진 신뢰는 다시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추석이었습니다. 서현 씨가 명절 선물이라며 한우를 보내왔습니다. 수현 씨는 고마워서 전화했습니다. 서현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0분 뒤 재민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수현 씨는 설거지를 하다가 젖은 손으로 재민 씨의 전화기를 힐끗 봤습니다. 발신자는 서현이었습니다.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민 씨가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수현 씨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습니다.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울렸습니다. 수현 씨의 귀에서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년 전에 왔습니다. 수현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투병 3년. 수현 씨가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에 수현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적금 하나 있다. 내 이름으로 노후에 쓰렴. 어머니가 남긴 적금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수현 씨는 그 돈을 재민 씨에게 맡겼습니다. 재민 씨가 아는 사람을 통해 높은 금리로 예치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수현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니까요. 2달 뒤. 수현 씨는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확인하려고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재민 씨의 월급에서 매달 150만 원이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5년째였습니다. 계산하면 9천만 원이었습니다. 수현 씨는 밤새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카드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세금 고지서, 재민 씨 명의의 계좌에서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현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배우자라도 상대방 계좌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현 씨는 집으로 돌아와 재민 씨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안쪽. 이중 바닥 밑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예금주 박서연. 잔액 2억 3천만 원. 수현 씨의 어머니가 남긴 7천만 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5년간 빼돌린 9천만 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7천만 원의 출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현 씨는 그 통장 사본을 손에 쥔 채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서 천천히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재민 씨가 퇴근하기 전에 수현 씨는 통장 사본을 사진으로 찍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된 것은 봄이었습니다. 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고 테이블 위에 물컵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현 씨의 변호사 김 변호사, 수현 씨, 재민 씨의 변호사 오 변호사, 재민 씨. 4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재민 씨는 수현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며 서류만 들여다봤습니다. 수현 씨는 재민 씨의 손을 봤습니다. 결혼 반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빼고 온 것이었습니다. 수현 씨의 왼손에는 아직 반지가 있었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뺀 적 없는 반지. 수현 씨는 천천히 반지를 돌렸습니다. 오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재민 씨는 재산 분할에 있어 공정한 5대5를 제안합니다. 수현 씨의 변호사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수현 씨 측에서도 이해 없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싶습니다. 재민 씨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수현 씨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아파트 한 채,
자동차 2대, 퇴직연금, 예적금 3천만 원. 그것이 재민 씨가 신고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수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현 씨의 변호사가 수현 씨를 힐끗 봤습니다. 수현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직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물컵 안에 물이 잔잔했지만 수현 씨의 심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민 씨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현 씨는 재민 씨의 목이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그 목을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그 목이 어떤 거짓말을 삼키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신고되지 않은 재산이 있습니까? 재민 씨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수현 씨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현 씨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통장 사본이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그것을 펼쳤습니다. 이 통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민 씨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오 변호사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예금주 박서연. 잔액 2억 3천만 원. 오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통장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재민 씨가 자신의 변호사에게도 숨긴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서연 씨는 수현 씨의 대학 동기이자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이 계좌로 5년간 매달 15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또한 수현 씨의 어머니 유산 7천만 원이 이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재민 씨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현 씨는 그 떨림을 봤습니다. 한때는 그 손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던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돈을 빼돌리던 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사업 투자금입니다. 서연 씨와 공동 투자를 한 것뿐입니다. 수현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사업 투자라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겠지요. 계약서도 있겠지요. 보여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박서연 명의 카드로 결제된 호텔 예약, 해외여행 경비, 명품 매장 영수증. 날짜를 확인하면 재민 씨가 출장이라고 했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현 씨가 새벽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재민 씨는 서연 씨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수현 씨가 아이 학원비를 아끼려고 점심을 굶는 동안 재민 씨는 서연 씨에게 가방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오 변호사가 재민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재민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현 씨는 재민 씨의 정수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현 씨가 통장 사본을 발견한 날 밤. 수현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에 앉아 찻잔에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차가 식을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현 씨는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수현 씨는 매일 웃었습니다. 재민 씨에게 밥을 차리고, 서연 씨와 카페에서 만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서연 씨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실 때, 서연 씨는 늘 수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재민 씨가 바쁘다며? 수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이 내가 있으니까. 서연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수현 씨는 봤습니다. 죄책감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수현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비밀을 나누고 울고 웃었던 사이였습니다. 서현 씨가 직장에서 잘렸을 때 수현 씨네 집에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수현 씨가 유산했을 때 서현 씨가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남편과 내 돈을 가져갔습니다. 수현 씨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이체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재민 씨의 카드 사용 기록, 서현 씨 명의로 결제된 호텔과 항공권. 결정적 증거는 재민 씨의 회사 동료에게서 나왔습니다. 재민 씨가 서현 씨를 아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는 진술서. 수현 씨는 그 진술서를 읽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현 씨가 15년간 지켜온 자리를 서현 씨가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민 씨가 준 것이었습니다. 이 집의 불행은 서현 씨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친구가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수현 씨는 눈물을 닦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감정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계산의 시간이었습니다. 조정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민 씨의 변호사 오 변호사가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재민 씨와 복도로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재민 씨가 고개를 숙이고 오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수현 씨는 물컵을 들어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수현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0분 뒤, 재민 씨가 돌아왔습니다. 재민 씨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민 씨는 박서연 씨 명의 계좌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김 변호사가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수현 씨의 어머니 유산 7천만 원은 수현 씨 고유 재산입니다. 재민 씨가 이를 무단으로 이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또한 5년간의 은닉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재산정하면 수현 씨의 몫은 7대 3이 됩니다. 재민 씨가 수현 씨를 봤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재민 씨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수현 씨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 봤습니다. 재민 씨, 당신이 없다고 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내라고 소개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당신의 아내였습니다. 아내의 돈을 아내의 친구에게 준 것. 이것을 투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재민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정은 수현 씨의 조건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파트와 양육권은 수현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서현 씨 명의 계좌의 전액도 수현 씨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선 수현 씨는 멈춰 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수현 씨는 왼손에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서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5년의 무게가 손가락에서 사라졌습니다. 수현 씨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서현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학 시절 둘이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한마디. 잘 살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현 씨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걸어갔습니다. 법원 앞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마셨습니다.